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경제 경영 서적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의 후기를 들고 왔습니다. 아마 이 책은 기존에 읽으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책을 20년? 한 15년 정도는 이 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책장에 엄청 오래 꽂혀 있었는데 매일매일 이 책을 보는 거죠. 제목만. 이번에 또 한번 읽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다시 읽게 됐어요. 근데 너무 읽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이 어떤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책 제목처럼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로버트 기요사키인데요. 이 저자가 실제로 아빠가 두 명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 자기 친구의 아빠가 바로 부자 아빠고 자신의 아빠가 가난한 아빠예요. 자기의 아빠는 좋은 학교에 나오고 좋은 교육을 받고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제법 괜찮게 소득을 받고 있는 그런 아빠인데 이 아빠를 가난한 아빠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부자 아빠의 경우에는 자기 친구인 마이크라는 사람의 아빠인데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둘을 비교해 가면서 가난한 아빠가 생각하는 것과 또 부자인 아빠가 생각하는 거에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를 책에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는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성적도 잘 받고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그게 바로 가난한 아빠가 가르쳐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부자 아빠는 그렇게 배워도 소용이 없다. 너희 아빠를 봐라. 너희 아빠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지금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이유는 바로 돈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돈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되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꾸준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읽었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은 일을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투자도 열심히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불로소득을 만들어서 이 불로소득에서 얻는 소득이 자기가 실제로 일을 해서 얻는 소득보다 더 많아질 때 실제로 부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 책에서는 불로소득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한 90%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을 받든 그러니까 어떤 수단으로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먼저 돈을 쓰려고 하지 말고 그 돈을 먼저 자산을 사라.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그 등등의 불로소득을 만들기 위한 자산을 먼저 산 뒤에 그 다음에 지출할 걸 지출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소득이 생기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 갚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출, 차대출이라든지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갚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돈 갚고 아니면은 뭐 집에 내야 되는 돈이 있으면 그런 거 다 내고 이런 식으로 먼저 써야 될 돈에 먼저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자신한테 돈을 쓰게 마련이잖아요. 이 저자분이 하는 말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자기한테 돈을 먼저 준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산을 살 수 있는 그 금액을 먼저 떼어 놓은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지출 같은 거 써야 될 게 있으면 쓰고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돈이 없는, 조금 돈이 적게 들어온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도 자기는 무조건 자산을 먼저 산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해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압박이 너무 좋대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뭐 신용카드 대금을 내야 된다든지 기타 대금을 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메꾸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면서 돈을 더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뭐 돈을 밀리고 당연히 뭐 그렇진 않겠지만 연체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았던 건 보통 사람들이 자산을 살 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산다라고 할 때 내가 그래도 몇 년 정도 있으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내가 팔 때쯤에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산을 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현명한 자산가 같은 경우는 먼저 살 때, 그 자산을 살 때 이득을 취한대요. 왜냐면 싸게 사기 때문에
사는 동시에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거지, 남들처럼 내가 팔 때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산을 살 때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걸 살 때는 엄청나게 많이 본 후에 많이 비교를 해보고 적정한 때가 왔을 때 부동산을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구매할 때 원하는 가격대로 다 주지 말고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어떤 때는 반 정도의 금액을 제시를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1억이면 그냥 생각 안 하고 5천만 원에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팔려는 사람은 이게 정말 급해서 파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의 심정이나 어떤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으로 가격을 많이 깎고 제시를 해봐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보면서 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나 그 전에 읽었던 돈의 속성이랑 약간 비슷했던 점이 뭐냐면 둘 다 책을 많이 읽고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가고 계속 배운다라고 하는 게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 이 저자분이 아시겠지만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 중에 한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한 회사가 있어요. 일이 있던 게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그게 자꾸 이제 생각이 나면서 이 책을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견을 믿어도 되나 안 믿어도 되나 라는 의심이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책을 읽는 도중에 그 부를 쌓아서 지금은 어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하는 말을 들어봤을 때는 이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다시 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하나하나가 와닿고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사실 빨리 읽질 못하고, 왜냐면 하나하나 이제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책 읽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어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로버트 기요사키 저자분이 지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어봤고요. 꼭 읽어보시기를 정말 추천해드리는 책이에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